안녕하세요 여러분. 부동산 사이클 투자 부가TV의 롤렉스입니다. 오늘은 자부심 넘치는 부자들이 사는 마을이죠. 부가피아 투자평가, 당신의 선택은 어디입니까? 시간입니다. 테마도시 과천, 테크노도시 판교, 천당 아래 분당. 누구나 살고 싶어하고 누구나 투자하고 싶은 그러한 지역이죠. 여러분들의 선택이 어떨지 부가TV가 한번 평가해 보겠습니다. 자, 먼저 롤렉스의 부동산 단상 시간입니다. 얼마 전에 정부에서 노후 계획도시 정비 특별법을 발표했습니다. 원래는 1기 신도시 특별법으로 발표하려다가 다른 택지지구들의 어떤 반발 또 형평성 등을 고려해서 노후 계획도시 특별법으로 명칭을 변경했고요. 가장 중점적인 것은 역시나 1기 신도시일 것입니다. 왜냐하면 목동이나 노원구 상계동 등 제가 다음 상승장에서 상승을 주도할 지역으로 꼽은 아파트들이죠. 그 아파트들은 이미 지구 단위만 잘 조정해도, 지구 단위 계획만 잘 조정해도 충분히 정비가 가능한 그런 지역들입니다. 결국은 1기 신도시가 그 핵심이 될 것 같고요. 1기 신도시 보시면 분당, 일산, 평촌, 삼본, 중동 이렇게 5개 신도시가 있죠. 그리고 총 한 30만 가구를 지었습니다. 그리고 그 중에서 역시 분당과 일산이 가장 면적도 크고 규모도 큽니다. 평촌도 규모상으로는 일산과 비슷하지만 그 면적이 일산이 3배 가깝죠. 그래서 가보시면 알지만 역시나 분당, 일산 이 두 곳은 삶의 쾌적성이나 어떤 주거 정비 모든 면이 굉장히 잘 계획된 신도시다 하는 것을 아실 겁니다. 살아보신 분은 알아요. 저도 일산에서 신혼생활을 했고 젊은 시절에 분당에서 잠시 살아봤기 때문에 잘 압니다. 너무도 쾌적하고 너무 살고 싶습니다. 다만 이제 문제는 아파트들이 노후화됐다는 것이죠. 그 부분만 해결되면 분명 훨씬 더 좋은 곳이 될 것이라는 것은 누구도 부인 못할 것입니다. 어쨌든 지금 발표 내용을 보면 택지 조성 사업 완료 후에 20년 이상, 이거 30년에서 20년으로 줄였죠. 그리고 100만 제곱미터 이상, 즉 30만 평 이상의 택지를 대상으로 하고 있고요. 특례사항을 보면 재건축 안전진단을 완화하겠다. 그리고 토지 용도 변경, 그리고 용적률을 상향하겠다. 즉 2종 일반은 3종 일반으로, 3종 일반은 준적으로 해서 250%를 300%로, 또 300%는 400%, 그리고 역세권의 경우에는 500%까지도 그 용적률을 상향해서 이 1기 신도시들의 가장 큰 문제점인 사업성을 개선해 주겠다는 것이죠. 그리고 입지규제 최소구역을 지정하고 또한 리모델링 세대수도 증가하겠다. 즉 입지적으로 규제들을 최소화하겠다는 것이죠. 즉 위에 말한 용적률 같은 것도 완화해주고 또 일조공 같은 것도 완화해주고 그런 것들 말하는 거죠. 그리고 이미 리모델링 진행 중인 단지들도 있거든요. 그 아파트들의 또 형평성을 위해서 세대수들을 15%까지 증가를 시켜주겠다 하는 내용을 담고 있고요. 또한 가장 중요한 이 재건축은 사업 속도가 생명이거든요. 사업성과 함께 속도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그래서 통합심의로 사업 절차를 단축시키겠다는 것입니다. 자, 이러한 지원책도 있고요. 자, 또 하나 중요한 것은 역시 이주 대책이겠죠. 이분들이 갈 곳이 있어야 하니까요. 자, 그래서 사업시장제 대신 지자체가 이주 대책 수립 주도한 뒤 정부가 지원을 한답니다. 즉 대단히 어떤 이주 단지를 만들 계획을 갖고 있는 거죠. 그래서 그 대안으로 상기 신도시가 떠오르고 있고 또 일부는 특정 지역의 어떤 컨테이너 모듈 주택 같은 것을 통한 그러한 이주 대책도 지금 논의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이주 단지를 그래서 조성 및 주택을 공급하겠다는 이야기가 바로 그런 것이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공공기업 부분이죠. 역시 용적률 완화,
용적률 상향, 이에 따른 초과이익 부분, 그 환수를 어떻게 할 것이냐, 금전적으로 할 것이냐, 또는 공공임대주택이나 공공분양, 그리고 기반시설, 기여금, 기부채납 등 어떤 다양한 방법을 통해서 형평성을 제고하겠다는 것인데요. 다만 취지 너무 좋고요. 일기 신도시들 낡은 만큼 분명히 많은 도움이 될 거예요. 그리고 서울의 택지지구 또 지방의 택지지구들도 있기 때문에 그 노후된 아파트들 물론 새로 짓는 거 좋습니다. 하지만 분명히 앞으로 많은 혼란이 빚어질 겁니다. 형평성 문제 특히 심하고요. 재건축, 재개발도 마찬가지지만 재건축도 상당한 이권이 관련되어 있기 때문에 만만치 않습니다. 그리고 더군다나 광역개발이잖아요. 그죠? 통합개발이기 때문에 아파트 하나 재건축하는 것도 정말 힘들고 조합 측과 비대위 측과의 그 싸움이 소송전까지 난무하는데 또 거기에 시공사까지 껴들어서 이것을 통합으로 몇 개 단지를 함께 묶어서 개발한다는 거 쉬운 일 결코 아닙니다. 그래서 사실 제 지금 상태에서 제 판단은 만만하지 않다. 또 하나 넘어야 할 산이 많고도 많다 하는 걸로 오늘의 평가를 일단 마치겠습니다. 좀 더 추이를 두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여러분 부자를 거꾸라면 뭐라고요? 자부죠. 부자가 되고 싶은가요? 그렇다면 부가TV 구독하기와 좋아요로 자부심 넘치는 품격 있는 부자 되십시오. 자, 그럼 본 방송 시작하겠습니다. 자, 부동산 상승 에너지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다들 아시다시피 대한민국 투탑이자 서울 투탑 강남구 서초구에서 부동산의 상승장의 출발은 시작됩니다. 이것은 늘 그렇습니다. 다음 상승장도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뭐 서울 변두리 어느 곳, 지방 경기도의 어느 곳 또는 인천의 어느 곳에서 먼저 상승 출발하는 경우는 없습니다. 자, 그래서 일단 과천시를 먼저 보시면 서초구의 에너지가 과천시로 넘어가고 그 과천시의 에너지를 받아서 다시 동안구에서 만안구로 또 동안구에서 군포시로 동안구에서 의왕시로 그 에너지가 전달되게 됩니다. 그리고 강남에서 출발한 에너지가 역시 분당으로 도달하게 되고 분당에서 상승 에너지를 받아서 다시 수직으로 또 위쪽으로 성남시 수정구와 중앙구 쪽으로 그 상승의 에너지가 발달하게 되는 것입니다. 즉 투자자들이 이런 식으로 에너지의 흐름을 보인다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제가 계속 강조드립니다. 투자 추천 입지와 지역 비교 카테고리를 묶어서 여러분들 비교하는 습관을 들이시라고 했어요. 그래서 서울 25개구를 1등부터 25등까지 하나하나 일일이 상급지를 나열하지 마시고요. A, B, C, D 4개의 그룹으로 나누시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누구나 설사 그곳에 사는 분이라도 B그룹에 사는 분은 그래 A그룹 정도면 인정할 수 있지. C그룹에 사시는 분들이라면 그래 B그룹 정도라면 그래도 우리보다는 상급지지. 또 D그룹에 계신 분들이라면 C그룹 정도면 우리보다 상급지라는 것을 그래도 인정하실 수 있도록 그 평단가별로 제가 그룹핑을 한 겁니다. 자, 마찬가지로 경기도 원래는 과천시가 A그룹의 평단가상으로는 속했었는데 지금 하락장 속에서 B그룹으로 밀렸습니다. 안타깝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 B그룹 즉 성동구, 광진구, 마포구, 양천구와 함께 경기도에선 과천시 그리고 성남은 제가 판교와 분당으로 나눴습니다. 오늘 비교평가도 해야 되기 때문에 더 객관적인 평가를 위해서 나누었습니다. 평단가상으로는 성남시 판교는 4천만원 이상에 해당됩니다. 자, 그리고 C그룹에는 서울에선 동작구, 영등포구, 강동구, 중구, 종로구, 강서구, 서대문구, 동대문구 등이 해당하고요. 경기도에서는 성남시 분당 지역이 해당됩니다. 그리고 원래 인천, 연수구, 송도 등이 포함되지만 역시 하락장을 맞아서 D그룹으로 다시 밀려났습니다. 자, 그리고 D그룹입니다. 서울에서는 성북구, 은평구, 관악구, 노원구,
구로구, 중랑구, 금천구, 강북구, 도봉구가 있고요. 자, 경기도에서는 A그룹에 속하는 성남시 수정구, 수정구도 원래 이 C그룹에 속했었는데 하락장을 맞아서 밀려났죠. 그리고 하남시, 안양시, 동안구, 광명시가 D그룹에 속합니다. 그리고 말씀드린 대로 연수구, 송도동이 D그룹에 속하게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1차적으로 투자지역은 어디? 바로 A, B, C, D에 해당하는 이 그룹의 1차적인 투자 대상으로 삼으시라고 했습니다. 왜냐하면 상승 에너지가 바로 이 A, B, C, D 그룹은 최소 2번에서 3번 정도는 도는 그러한 지역들이기 때문입니다. 자, 그리고 역시 남은 경기도 B, C, D 지역 중에서도 선별적으로 우리가 그래도 투자 대상으로 삼을 지역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성남시, 중원구, 구리시, 의왕시, 수지구, 영통구, 일산 동구, 안산시, 단원구, 화성시, 광주시, 평택시 등을 뽑았고요. 이 중에서도 전체적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물론 내가 실거주가 훨씬 큰 목적이라면 어디든 여러분들이 고르신 아파트, 여러분이 고르신 지역이 천국이 될 수 있어요. 하지만 수익을 목적으로 하는 투자성이 50% 이상 반영된다면 가급적이면 제가 권해드리는 이곳에 투자하시는 것이 더 낫다는 점 말씀드리고요. 이 중에서도 선별을 하셔야 돼요. 자, 그래서 예를 들어서 광주시면 삼동역이나 강주중앙역 쪽, 그리고 평택시 같으면 어디예요? 고덕신도시죠. 화성시는 동탄2가 되겠고, 안산시 단원구는 고잔동, 중앙동이고, 일산 동구는 역시 요번에 일기 신도시 특별법상에서 가장 먼저 그래도 일산 중에서는 개발된다면 동구 쪽일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넣었고요. 영통구는 광교가 있고 또 역시나 매교동이나 그쪽 망푸동 쪽이 역시 유망하죠. 수지구야 분당 바로 밑에 있으니까 역시 유망하고요. 의왕시도 인덕원역 중심으로 해서 계속해서 발전되고 있습니다. 그죠? 자, 그래서 그것들이고요. 인천에서는 부평구의 부평동, 그리고 서구에서는 청라동 정도가 그래도 투자 고려 대상으로 삼을 만한 곳들이라고 봅니다. 자, 그리고 투자의 기본은 뭐예요? 항상 그룹별로 상위 그룹으로 가는 것입니다. D그룹에 속하신 분들은 C그룹으로, C그룹에 속하신 지역에 사시는 분들은 B그룹으로 갈아타기를 하셔야 되고요. B그룹에 속하신 분은 A그룹으로 갈아타기를 하셔야겠죠. 물론 D에서 바로 B로 가실 수도 있고 C에서 A로 가실 수 있습니다. 본인의 자금 사정에 맞춰서 이동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자금이 저는 모자르는데요. 또는 저는 어느 특정 지역, 제 지역에서 너무 멀리 가고 싶지 않아요. 저는 특정 구에 뼈를 묻을 거예요. 예를 들어서 저는 도봉구에 뼈를 묻을 건데요. 하면 도봉구 내에서도 가장 잘 사는 창동 쪽으로 가시면 되는 거고요. 조금 더 넓게는 C그룹을 가기 싫다면 D그룹 중에서 상위 동네가 더 상급지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마찬가지죠. 이쪽으로 움직이는 겁니다. 원칙은 그룹별로 움직이는 거고요.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경기 인천도 위로 가는 것이고 마찬가지로 위로 가는 겁니다. 위로 항상 위가 기준으로 돼야 된다는 것 꼭 알아두시고요. 마찬가지로 경기도 BCD에서 D그룹으로 그러죠? D그룹으로 역시 움직이는 게 더 좋겠죠. C그룹으로 옮기신다면 더더욱 좋은 거고요. 자, 다음 경기도 부동산 사이클 추세입니다. 보시는 것처럼 역시 이 2월 달에도 보시면은 매매, 전세할 것 없이 전 지역이 팔았습니다. 유일하게 빨간 곳 어디예요? 양평군. 그죠? 양평군 말고는 전 지역이 하락세입니다. 매매, 전세 말할 것 없이 하락세고요. 특히 아직까지는 전세 쪽이 좀 더 하락세가 강합니다. 그 점 유념하셔야 되고요. 평당가도 전 지역이 다 내렸죠. 역시 예외적인 것이 양평군이 올랐고요. 가평군이나 연천군 정도가 그냥 보합 정도입니다. 이만큼 지금은 분명히 하락장, 완연한 하락장이라는 것을 여러분이 아셔야 되고요. 자, 전세가율도 보시면 지금 하락한 적이 역시나 훨씬 많고요. 지금 거래량도 역시 여전히 너무 적습니다. 전체 경기도에 10만 한 2천 건 매물이 나와 있는데 그 중에 거래량이
1800건밖에 안 돼요. 그죠? 자, 그리고 다행스러운 것은 그래도 입주 물량이 경기도는 약간 많은 정도입니다. 수요량에 비해서 약간 많다. 올해도 그렇고 내년도 그렇고 그것이 그나마 다행이다. 그리고 특히 이런 상위 지역들은 그래도 입주 물량이 특히나 더 적은 지역이 더 많다는 것이 그나마 위로가 된다고 하겠습니다. 자, 사이클상으로는 완연한 하락장 초기인 급락기 상태라는 것 여전히 우리가 여러분들 아셔야 됩니다. 자, 그리고 매매가 지수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경기도, 과천시, 그리고 분당구입니다. 자, 여러분, 이 그래프에서 한번 뭔가 차이점이 느껴지시나요? 자,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분당구, 다 변곡점이 있거든요. 자, 변곡점을 볼 때, 경기도는 정말 사이클의 가장 모범적인 그러한 지역입니다. 즉, 2008년 9월에 지난 장에 고점을 찍었었고요. 2009년 3월까지 급락을 했습니다. 급락기가 있었고요. 하락장이죠. 시작이죠. 그리고 2009년 3월부터 2013년 9월까지 침체기, 하락장의 후반기죠. 침체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2013년 9월에 저점을 찍었고요. 이때부터 상승을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2019년 10월까지 완연한 상승장이죠. 그래서 회복기입니다. 회복기를 거쳤고 2019년 10월부터 급등을 합니다. 그죠? 기울기가 틀리죠. 급등을 해서 2022년 1월까지 급등을 했습니다. 그래서 급등기, 침체기, 회복기, 급락기, 침체기, 회복기, 급등기라는 사이클상의 아주 부가TV에서 제시하는 사이클의 아주 모범 사례를 그대로 보여준 지역이 되겠습니다. 자, 근데 과천을 한번 보시죠. 과천 같은 경우에도 또 하나 문제점은 경기도 같은 경우는 지난 장에서 이 급락기가 6개월이었어요. 6개월 만에 살짝 반등하고 완만한 하락장으로 돌입을 했습니다. 근데 이번 급락장은 무려 지금 13개월째 급락을 하고 있다는 것이 심각하다는 것이죠. 두 배입니다. 그만큼 역으로 말하면 산이 높았으니까 골도 깊다. 뭐 긍정적으로 해석하면 그렇게 볼 수도 있겠습니다. 죄송합니다. 다음 과천을 보겠습니다. 과천은 조금 다릅니다. 변곡점이 조금씩 다르고요. 즉 과천 같은 경우는 2006년 지난장에 2006년 12월에 고점을 찍었었고요. 2009년 1월에까지 급락을 했습니다. 그리고 잠시 반등을 했었죠. MBCR의 완화책을 내면서 그래서 2009년 1월부터 13년 2월까지 완만한 하락장을 보였습니다. 그래서 침체기 그리고 2013년 2월에 역시 저점을 찍었습니다. 경기도보다는 조금 더 먼저 저점을 찍었죠. 자, 그리고 이때부터 2016년 3월까지 완만한 상승장을 그리는 회복기를 가졌고요. 2016년 3월부터 2019년 5월까지 1차 급등기를 가졌습니다. 역시 뭐 전체 경기도 사이클이 회복장 속에 한 사이클이 들어오기 때문에 회복기가 2회로 나눠졌습니다만 저는 이거를 1차 급등기라고 또 표현을 합니다. 그리고 2019년 5월부터 2018년 9.13 대책 후에 잠시 조정장을 거친 뒤에 다시 2차 급등기를 갔죠. 그러면서 코로나 유동성과 맞물려서 그 급등장이 길게 이어졌었습니다. 그래서 2022년 6월까지 과천의 경우에는 급등장이 이어졌습니다. 자, 그래서 역시 이 과천의 경우에는 저점에서 고점까지 약 11억 1276만원 상승을 했고요. 상승률은 약 177.9%, 그래서 약 한 2.8배 정도 상승을 했습니다. 자, 분당을 보실까요? 분당구입니다. 분당구도 역시 변곡점이 과천하고 비슷합니다. 그래서 보시면은 2006년 12월이 전 고점이었고요. 2009년 2월에 뭐 과천하고 비슷하죠. 2009년 2월까지 급락을 했었고요. 이때부터 잠시 반등했다가 완만한
하락세를 그리는 침체기, 그리고 2013년 9월에 저점을 찍습니다. 경기도하고는 똑같죠. 그죠? 2013년 9월 과천보다는 좀 더 늦습니다. 그리고 이때부터 2017년 5월까지 완만한 상승세를 보이는 회복기, 그리고 2017년 5월부터 1차 급등기를 갔습니다. 그래서 2019년 5월까지 1차 급등을 하고요. 과천하고 똑같네요. 그리고 역시 마찬가지로 조정장을 겪고 이때부터 다시 재상승 2차 급등기를 맞죠. 그래서 2022년 6월까지 과천 똑같습니다. 과천하고 똑같이 2020년 6월까지 상승을 했고, 역시나 이 과천도 그렇고 분당도 그렇고 경기도에서는 A그룹 중에서도 투탑이죠. 그래서 그런 만큼 1차 급등, 2차 급등기. 그래서 이 모습은 서울과 똑같습니다. 1차 급등, 2차 급등 그린 모습. 경기도에서는 빅5만 이런 현상을 가지고요. 나머지 지역들은 전부 다 남은 경기도 지역과 비슷하게 회복기 한 차례, 급등기 한 번 이렇게 넘어갔습니다. 자, 그래서 이 분당구 같은 경우에는 이 저점에서 고점까지 약 8억 4천만 원 정도의 상승을 했고요. 상승률로는 약 155%, 그래서 약 2.3배 정도 상승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두 지역에 한번 그 차이를 보면, 지난 저점, 그러니까 2013년 2월 또 2013년 각각 9월이었는데요. 저점 당시에 그 차이를 보면 약 8,200만 원 정도 평균 매매가 차이를 보였습니다. 그러다가 고점, 즉 2022년 6월, 2020년 6월 각각 고점을 찍었죠. 이때 차이가 벌어집니다. 얼마로? 3억 5,262만 원까지 벌어집니다. 이게 바로 입지 차이인 것입니다. 자, 과천이 분당보다는 약간 상위 입지입니다. 특히 아까 말씀드린 대로 과천과 판교는 거의 동등한 입지가 됐습니다. 판교 정말 대단하죠. 근데 판교보다는 분당이 약간 더 평당가가 낮습니다. 평균 매매가가. 그래서 지금 차이가 이만큼 더 벌어진 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럼 부가 투자 사이클 모형입니다. 우선 경기도를 중심으로 보면요. 역시 서울이 저점이 2013년 9월에 찍었고요. 경기도도 마찬가지로 2013년 9월에 저점을 찍었었습니다. 그리고 고점이 언제였어요? 서울은 2022년 6월, 즉 과천하고 분당하고 같죠. 그리고 경기도는 그보다 조금 이른 2022년 1월이었습니다. 사실은 뭐 서울이나 경기도 마찬가지고 일부 지역은 하락하고 일부 지역은 뭐 시국가를 갱신하는 그런 지역들로 좀 혼재되어 있었죠. 그러다 보니까 좀 더 오래 버텼던 것입니다. 자, 그리고 경기도는 좀 특징이 있습니다. 서울은 말씀드린 대로 1차 급등, 2차 급등이 있었어요. 1차 급등 한 번, 2차 급등 한 번 있었다고 그랬죠. 경기도는 과천과 분당을 비롯해서 빅5는 1차 급등기, 2차 급등기가 있었습니다. 서울과 같이. 근데 일반적으로 전체 경기도의 모습에서는 1차 급등기는 없었어요. 그리고 그냥 2차 급등기만 있었습니다. 1차 급등만 있었습니다. 자, 그래서 저점은 2013년 9월이었고요. 고점은 2022년 1월이었습니다. 그래서 약 3억 6,484만 원 정도가 상승을 했고요. 상승률은 약 133% 상승을 했습니다. 그래서 서울이 한 160% 정도 상승을 했거든요. 그래서 서울보다는 한 30% 적게 상승을 한 걸 역시 볼 수 있죠. 역시나 그 상승의 에너지는 서울이 훨씬 강하다는 것을 알 수 있고요. 자, 현재 시점은 2022년 11월까지 데이터가 있는데요. 약 5억 7천만 968만 원 정도로 하락을 했습니다. 그래서 약 5,830만 원 정도가 하락을 한 상태고요. 하락률로는 약 마이너스 9.1% 정도가 하락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부가 투자 사이클 모형에서는 어때요? 역시나 무주택자 여러분들 들어가면 안 돼요? 매수하시면 안 됩니다. 무주택자 여러분들은 언제 경험이 없기 때문에 불인 여러분들은 요때 다음 저점을 통과해서 상승장 초입에 사시라 그랬어요. 그래서 사자마자 상승의 기쁨을 한 5년간 누리시라고 했습니다. 자, 그리고 1주택자 여러분들은 언제 사시라? 요때 침체기 때부터 준비를 하셔라. 그래도 이때 못 사시면 역시 상승장 초반에 사시면 되고요.
자, 저점 원저리 회복, 신호, 저금리, 또 정부의 부동산 정책으로는 부양책과 대출 완화 정책, 그리고 시장 상황에서는 미친 전세 이야기 나오고 미분양이 해소되고 또 거래 회복이 한 3개월 연속으로 적어도 3,000건, 5,000건 통과하는 그러한 시점 돼야 됩니다. 자, 이때 확인하시고 들어가시면 되고요. 다주택자 여러분들 중에 저와 같이 사이클을 나는 이제 정말 한번 믿어볼래요 하시는 분들은 지금 그래도 일부 많이 하락한 아파트 지역을 중심으로 그래도 매수를 고려해 볼 만한 매력적인 단지들은 나타났다고 했습니다. 다만 뭐 상승농자 추종자분들께서는 알아서들 판단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교통 호재를 한번 보겠습니다. 자, 지금 GTX 두 군데 다 공통되는 호재죠. 그리고 위례가천선은 과천지역에 해당되는 호재가 되겠고요. 경강선, 월판선은 분당고, 특히 판교 쪽에 해당되는 교통호재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보시면은 자, GTX A노선은 지금 현재 동탄에서 파주, 운정까지 운행되는 것이죠. 강남구 삼성동과 서울역을 역시 거쳐갑니다. 자, 황금 노선이죠. GTX 노선 중에서는. 자, 그래서 이 중에 성남이 역시 판교역 명칭으로 개통이 될 예정으로 있고요. GTX C노선 수원에서 시작해서 양주, 덕정까지 가는 노선이죠. 자, C노선 같은 경우에는 과천을 지나서 역시 삼성, 청량리를 지나갑니다. 그래서 과천의 어떤 이 강남 접근성을 획기적으로 높여주는 그러한 노선이죠. 자, 그런데 문제는 A노선은 현재 착공 이미 들어갔습니다. 그죠? 근데 C노선 아직 착공 안 들어갔어요. 그래서 현재 상태에서는 이 성남, 즉 판교가 판정승 상태이고요. 자, 위례 가천선은 어디에? 역시 명칭 그대로 위례, 목정에서 출발해서 과천 같은 경우는 정부 과천청사역까지 운행 예정입니다. 그리고 과천 같은 경우는 정부청사역, 그리고 문원역, 그리고 대공원역, 그리고 주암역까지 4개 역을 정차하게 되고요. 우면동, 그리고 세극동이나 자극동처럼 지금까지 지하철 불모지였던 곳을 통과하는 아주 황금 노선 중에 하나가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과천은 이와 같이 또 가장 혜택을 많이 보는 그러한 지역이 되겠죠. 자, 그래서 저는 정부 과천청사에서 끝날 것이 아니라 지금 과천 지식정부 타운이 한참 입주되고 있고 입주 예정이고 또 분양 중이죠. 그래서 대기업들도 일부 또 중견기업들도 많이 유치가 되고 있는 만큼 연장돼야 된다고 봅니다. 자, 연장돼야 되고요. 자, 그리고 다만 이 위례가천선 같은 경우는 현재 대우건설에서 민자적격성 심사 중입니다. 아직은 착공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지금 월판선 그리고 잘 아시죠? 경강선의 한 지선인데요. 자, 여기 시흥 월곶에서 출발해서 판교까지 오는 그런 노선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인천 이 노선의 총 노선은 인천 송도에서 출발해서 강릉까지입니다. 그래서 경강선인데 실제로는 인강선이죠. 인천에서 강릉까지, 강원도까지, 그죠? KTX를 통해서 2시간대에 주파하는 노선을 만들겠다. 동서를 가로지르는 동서횡단철도가 되겠습니다. 자, 지금 이 보인 곳은 송도, 시흥시청, 광명, 인덕원, 판교는 어디예요? 급행입니다. 급행. 그래서 역시나 투자에 유력한 대상이죠. 정말 부가TV 대단합니다. 여러분들 다음 장에서 투자 유력적들 알려드리는 겁니다. 지금 특히 이 월곶 판교선은 지금 착공이 들어갔죠. 그래서 지금 역시나 위례가천선과 이 월판선만 비교해도 착공은 이미 들어갔기 때문에 역시 판교가 여전히 또 판정승을 했습니다. 대신에 위례가차선 GTX C노선 들어오면 어때요? 과천도 어마어마한 상승의 어떤 호재가 되겠죠. 자, 다음 개발 호재입니다. 자, 개발 호재는 과천은 뭐예요? 과천 지식정보타운, 일명 지정타라고 합니다. 그래서 지정타, 판교에 뭐가 있죠?
판교 2 테크노밸리, 판교 3 테크노밸리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두 군데 다 입주 중입니다. 그래서 보시면 먼저 과천 같은 경우에는 과천 지정타 같은 경우에는 넷마블이나 펄어비스 같은 게임 회사죠. 게임 회사가 판교로만 가는 것이 아니고 과천에도 이미 입주를 했고 입주 예정으로 있고요. 또 코오롱 글로벌, 광동제약, 비상교육 등 115개 기업이 이미 입주했거나 지금 입주 예정으로 많이 지금 올라서고 있습니다. 건물들이. 그리고 휴운수를 비롯해서 중해제약, 일성신약, 경동제약, 안국약품 등 뭐 누구나 아시는 그런 제약회사들. 그래서 판교가 IT 클러스터 형성되어 있다면 이 과천 지정타는 특히나 바이오 테크놀로지, 즉 바이오 기술 분야의 어떤 클러스터를 형성하는 그러한 지역이 돼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리고 판교의 경우는 어때요? 뭐 역시 이런 IT 쪽이 아무래도 많죠. 인터파크, 배달의 민족 뭐 이런 곳들이요. 또 KT도 있고요. 이런 역시나 여전히 뭐 4차 산업 뭐 대다수 있습니다만 대부분 IT 중심의 어떤 테크노 밸리죠. 그야말로. 그래서 두 군데 다 유력합니다만 제2 테크노밸리는 뭐 제1 판교 이미 테크노밸리가 워낙 그 명성 또 성공적으로 안착을 했기 때문에 뭐 하나 얹혀지는 정도 느낌이라면 과천은 신기원이 열리는 거죠. 앞으로 과천은 그 세수면에서나 인구면에서나 상당한 발전이 예상됩니다. 그래서 개발 호재 면에서는 과천이 판정승으로 봅니다. 자, 그러면 하나하나 지역을 좀 더 세분해서 한번 여러분들께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입지 분석, 간단하게 지역 분석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도 지도상에서 하시면 됩니다. 늘 지도와 친해져야 합니다. 부동산 하시려면 말이죠. 그래서 자, 과천에서 저희가 부가TV에서 역시 이 부가TV에서 제공해드리는 그 멤버십 서비스상의 똘똘한 아파트 추천 아파트들은 과천은 전 아파트가 다 들어갔습니다. 그만큼 뭐 아파트가 많지도 않고요. 과천은 1단지 과천 프로조 서밋부터 해서 2단지 위버필드, 3단지 레만슈로 시계 반대 방향으로 거슬 돌아갑니다. 그리고 4단지, 5단지, 6단지가 재건축했죠. 자이. 그다음에 7단지 둘로 나누어져서 재건축을 했습니다. 그리고 8단지, 9단지, 10단지, 11단지, 다시 12단지가 이 연립주공이었죠. 그래서 재건축 요번에 완료해서 입주까지 했습니다. 그래서 12단지까지 있습니다. 여기를 본도심입니다. 과천의 본도심이고요. 자, 본도심을 먼저 입지 및 지역 분석을 해보면 교통면에서는 4호선이 지나갑니다. 그래서 과천역과 과천 정부청사역을 지나가고 있고요. 정말 대단합니다. 과천 프로조 서밋 1단지를 재건축한 과천 프로조 서밋 보면은 7번 출구 나오면은 바로 정문이에요. 또 7단지를 새로 재건축한 과천 센트럴 수익과 센트럴 프로조 서밋 같은 경우에는 4번 출구, 3번 출구 나오면 역시 정문이에요. 세상에 제가 초품화는 들어봤어도 초등학교 품은 아파트는 들어봤어도 역품화는 정말 처음 듣습니다. 역을 품은 아파트예요. 대단합니다. 자, 그리고 앞으로 위례선이 들어오면 과천 위례선이 들어오면 어디? 이 정부청사역 아마 여기 아니면 이쪽에 아마 세워질 것 같죠? 원래 이쪽에 세워져야 이 도로상으로 쭉 걷다가 뭐 여기 아니면은 이쪽 아니면 이쪽에 아마 역사가 생길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대공원역이 또 생길 예정이거든요. 그래서 과천 자이도 아마 역품화가 될 것 같습니다. 5단지도 마찬가지죠. 자, 그리고 학교 문원중, 과청중 둘 다 중학교로서는 상위권입니다. 어떤 성취율도 학업 성취율도 90%가 넘는 학교들이고요. 특목고, 외고, 자사고 등도 상당히 많이 보냅니다. 그리고 과천엔 외국어고가 한 군데 있고요. 자, 과천여고, 과천고, 과천중앙고등학교 등이 있습니다. 다만 고등학교는 중학교에 비해서는 약간 약한 것이 사실이고요. 자, 그리고 상권은 전체 아파트 규모에 비해서 상권이 크지가 않죠. 딱 적당하게 있어요. 다만 상권이 좀
올드합니다. 그것이 좀 단점이고요. 자, 그래서 자, 일단 과천은 보시면 1기, 2기, 3기 재건축으로 나누어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 계획하에 현재 진행 중에 있고요. 자, 1기 재건축은 이미 지난 2007년, 8년에 입주를 했습니다. 그래서 11단지를 재건축한 레면 에코팰리스. 그죠? 굉장히 좋습니다. 여기 관악산을 끼고 있고요. 또 온중천을 끼고 있기 때문에 아파트 단지 내로 천이 흘러요. 그래서 제가 사실 2018년도에 과천에 가서 이 아파트에 정말 반해서 저도 살려고 정말 노력을 많이 했었거든요. 근데 실패를 했습니다. 그 당시에 이쪽 슈루가 한 10억 정도에 33평형 기준으로 한 10억 정도 했었고 레미안 에코팰리스가 11억 정도, 늘 한 1억 정도 에코팰리스가 더 높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 한 11억 5천에 금매가 나와서 줄다리기 하다가 실패를 했습니다. 그래서 못 샀는데 대신에 다른 곳을 샀습니다. 자, 그리고 11단지 그리고 3단지 슈루죠. 슈루가 1기 재건축을 했었고요. 2기 재건축이 7단지가 역시 말씀드린 대로 1, 2 그룹으로 나누어서 재건축을 했고요. 2단지가 과천 이버풀드로 태어난 거고요. 1단지가 과천 프로조 서밋으로 태어났습니다. 그리고 6단지 과천 자이저, 그리고 12단지가 뭐다? 여기 연립 센트레빌 아스테리움이라는 브랜드로 재탄생을 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4단지가 지금 가장 빨리 3기 신도시 지금 진행 중이고요. 그리고 5단지, 8단지, 9단지, 10단지 등이 이제 순서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여러분 과천에 뭐 그냥 집이 없으신 분들은 아마 모르실 거예요. 투자를 해보셔야 과천의 그런 좀 속사정을 아시게 되는데요. 과천은 요 위쪽이 중앙동이고 이쪽이 불임동, 이쪽이 벼량동, 이쪽이 원문동입니다. 그래서 중앙동이 가장 평당가가 비싼 그러한 지역입니다. 그래서 과천역 이 지하철 중심으로 이 북동쪽이죠. 북동쪽이 더 여기 관악산도 있고 그래서 산념을 다 그대로 진짜 과천을 가보면은 산 공기가 그대로 느껴지죠. 천혜 정말 지역인데요. 그래서 이 1단지가 가장 사실은 전통적으로 그래도 부자 아파트라고 알려져 있고요. 과천 사람들만 아는 주시하는 곳 이야기입니다. 그 다음 5단지도 대형 평수 위주로 되어 있어서 그렇습니다. 5단지도 부자고요. 또 10단지에도 역시 대형 평수 위주입니다. 그래서 가장 그래도 부자분들이 많이 사는 그런 단지들이 되겠습니다. 다만 이번에 과천은 전반적으로는 굉장히 평준화되어 있죠. 그래서 평당가가 5천만 원 넘었던 거예요. 2006년에는 어때요? 전국 1위였습니다. 강남을 누른 적도 있었습니다. 그 정도로 완전 상향 평준화되어 있는 곳이 과천시입니다. 그리고 지금 재건축을 통해서 또 한 번 탈바꿈하고 있죠. 그래서 지금 과천자이 같은 경우도 가보시면 굉장히 고급자재를 썼기 때문에 젊으신 분들에게 굉장히 선호되는 그러한 아파트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위가선 들어서고 강남 접근선이 획기적으로 개선되기 때문에 10분 만에 주파되기 때문에 과천자이가 앞으로 굉장히 좀 인기가 있지 않을까, 미래에는 그렇게 예상을 해봅니다. 자, 그래서 입지 평가를 한번 해보면은 과천시 본도심의 경우입니다. 지하철은 4호선 한 개 노선이 지나가고 있고요. 다만 강남 접근성이 좀 약하죠. 4호선은 그렇습니다. 다만 도로로는 뭐 안 막히면 한 15분, 20분이면 서초구 진입을 하죠. 양재 쪽으로. 그리고 교육은 어때요? 중학교는 우수합니다. 다만 고등학교는 쏘쏘. 그리고 약한 것이 학원가가 약하죠. 과천은 뭐 초중학교까지는 그럭저럭 있지만 중학교 상위권 그리고 고등학교 아이들을 위한 학원이 약한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평촌으로 많이 보내죠. 상위권 아이들은. 그리고 편의시설 말씀드린 대로 좀 이 규모 자체는 전체 아파트에 비해서 수가 적당해요. 근데 너무 올드해요. 좀 재건축이 좀 이루어져야 합니다. 활발하게. 지금 일부 뭐 그래도 오피스텔 들어서고 있기 때문에 조금씩 변모는 되고 있습니다만 올드하고 먹거리조차도 특별히 뭐 맛집이라고 할 만한 데가 없을 정도로 약해요. 그것이 좀 단점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병원이 없죠.
요 12단지 옆에 이 과천 한양수자인이 2024년 내년 1월에 입주 예정인데요. 여기가 원래 우정병원이라고 해서 과천 시내에 그래도 한 200~300병상 정도의 병원이 들어설 예정이었는데 30년째 짓다가 말고 부도나서 한 30년 정도 애물단지로 있었죠. 흉물로 있다가 이번에 재건축이 된 겁니다. 그래서 다시 태어났고요. 그래서 지정타가 좀 완료되고 또 주암지구 들어서고 3기 신도시 일부 들어서고 하면은 과천에 그래도 이제 한 30만 정도 그래도 가까이 좀 만들어야 합니다. 그래서 상가도 좀 번듯한 상가 만들어줘야 하고, 그래서 학원가도 좀 생기고 또 병원도 하나 들어서고 또 마찬가지로 백화점도 하나 들었을 때, 그럴 때 과천이 정말 명실상부 강남에 다시 육박하는 그러한 도시가 될 수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한 충분한 포텐셜도 갖고 있다. 다만 현재는 조금 아쉽다, 올드하다 하는 것은 인정할 수밖에 없습니다. 저도 과천에 투자해 놓은 사람으로서 이거는 냉정한 평가를 내리겠습니다. 자, 다음 과천 지정타입니다. 말씀드린 대로 과천의 미래죠. 왜냐하면 젊은 사람들이 대거 유입되는 지역이기 때문입니다. 판교가 성공한 것이 판교 테크노밸리 때문인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자, 그래서 과천이 지정타의 경우 가장 대장단지가 어디에? S4 블록을 개발한 과천 프로지오 라비에노 아파트입니다. 그래서 이 아파트가 이쪽 업무지구가 이쪽이죠. 그죠? 업무지구 그리고 상업지역입니다. 그죠? 그래서 아마 역사가 이쯤에 들어설 예정이고요. 그러니까 여기에 가장 가깝기 때문에 대장 아파트고 단지도 잘 큽니다. 그리고 기타 지금 입주했거나 입주 예정인 곳 그리고 분양 예정의 아파트들이 계속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문제는 지금 학교가 좀 부족하죠. 벌써 입주를 이렇게 지금 5개 정도 입주 예정이고 또 앞으로도 추가적으로 지금 더 예정인데 학교가 지금 빨리빨리 들어서야 합니다. 지금 초등학교 하나만 지금 연력 오픈한 상태거든요. 중학교, 고등학교도 각각 하나씩 이제 들어서야겠죠. 자, 그래서 이 지정타만 입주평가를 해보자면 역시나 지하철 4호선이 들어설 예정입니다. 왜 이걸 안 해줬어요? 빨리 동시에 오픈을 했어야죠. 정말 답답합니다. 3기 신도시부터는 교통과 함께 가는 걸 모토로 하는데 과천 지정타까지 그걸 못 해줬어요. 그 점이 좀 아쉬워요. 그래서 강남 접근성이 좀 약하다. 그리고 교육은 당연히 지금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학군이 지금 아직 없다 그랬어요. 학군이라고 할 만한 게 없고요. 학군과 당연히 없습니다. 그래서 또 평촌까지 타분해야 해요. 물론 뭐 초등학교 뭐 학원이야 뭐 어디나 뭐 집 앞에 다 있으니까요. 자, 그리고 편의시설도 그나마 그래도 편의시설은 뭐 새롭게 다 새로 만들어지고 있으니까 또 업무지구도 있으니까 상당히 그래도 깔끔하게 우수하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수하게 지어지리라고. 다만 어느 한쪽에는 좀 이쪽이라도 아니면 이쪽으로라도 학원가가 좀 일부 형성됐으면 하는 바람이고요. 개인적으로. 그리고 자연환경은 역시나 뭐 우수하죠. 그리고 일자리는 어때요? 지식정보타운 이제 과천시에도 자족도시로 바뀝니다. 정말 그냥 그야말로 어떤 도시였어요? 그냥 전원도시에서 이제는 정말 자족도시. 그래서 제가 테마도시라고 표현을 한 겁니다. 자, 그리고 주암지구가 했죠. 3기 신도시의 뭐 하나라고 볼 수 있죠. 과천지구와 함께 저쪽 위쪽에 과천지구와 함께 주암지구도 3기 신도시로 포함돼서 지금 주암시 우암블락이 분양 예정으로 있습니다. 자, 그리고 테마도시로서의 유형을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과천은 정말 어린이들에게 천국과 같은 도시죠. 그죠? 자, 뭐 제가 어릴 때부터 뭐 50대 분들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정말 돌이켜보면 과천은 정말 우리가 누구나 살고 싶어하는, 누구나 가고 싶어하는 지역들이 너무 많아요. 그죠? 먼저 여긴 제가 안 가봤어요. 레츠런 파크 서울 내에도 이 포니랜드라는 것이 있습니다. 제가 나이대별로 이 소개를 시켜드릴게요. 어떤 테마들이 있는지. 자, 유아기 그리고 초등 저학년까지 갈 만한 곳 포니랜드가 있습니다. 특히 유아기 아이들은 이 포니랜드 가보시면 그래도 여기가 경마장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아이들을 위한 뭐 카트 타기, 카 라이딩 하기, 또 뭐 경찰 체험, 소방 체험 등등 각종 테마 체험들을 할 수 있는 그러한 시설들이 많이 돼 있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 어디가 있어요? 문헌체육공원 있죠. 이 과천자이 뒤에 있습니다. 자, 문헌체육공원에 보면은 여름에는 물놀이장을 운영하고요. 겨울이 되면 지금과 같이 스케이트장 또 눈썰매장도 있습니다. 그래서 과천에 사는 어린이들 정말 신나겠죠. 여름 겨울 그죠? 자, 그리고 또 어때요? 서울대공원 누구나 다 갔죠. 그죠? 저 같은 뭐 50대 사람들도 다 간 곳이니까요. 자, 서울대공원 하면 근데 보통은 공원을 말하죠. 동물원, 그죠? 동물원, 그리고 식물원이 있습니다. 그리고 역시 서울랜드, 테마파크죠. 그죠? 용인 용인랜드, 용인, 그 다음에 우리 롯데, 그죠? 그 다음에 서울랜드 3대 공원이죠. 3대 테마파크죠. 서울랜드가 있습니다. 자, 여기 어린이들, 초등, 저학년, 고학년, 뭐 중학생, 중고생들도 역시 서울랜드까지는 많이 가죠. 그리고 좀 초등 고학년부터는 어때요? 과천에 과학관이 있는 거 아세요, 혹시? 저도 제 딸아이가 그 초등학교에서 중창단, 이제 엄북초등학교, 청담동에 있는 엄북초등학교 출신인데, 거기 중창단이 유명하거든요. 중창단 소속이어서 이 과학관에서 과학송 또 대회가 매년 열립니다. 그래서 거기 한번 따라갔던 기억이 있는데요. 그래서 과학관 정말 잘 되어 있습니다. 여기 한번 가보시고요. 여기 가는 길에 현대미술관도 뭐 따로 사실은 서울랜드 갔다 막 꾸역꾸역 가려고 어른들은 가고 싶어 하는데 아이들은 정말 힘들어 하잖아요. 사실 과학관만도 하루에 다 돌기가 쉽진 않은데, 과학관 보시고, 좀 오전 일찍 가셨다가 과학관 보시고, 과천 미술관 가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자, 그리고 또, 우리 아빠들, 캠핑 좋아하시는 분들은 뭐 누구나 알죠? 과천에 캠핑장 있습니다. 여기, 그래서, 한 달에 한 번씩, 인터넷으로 예약을 해야 되는데요. 딱 1분이면 마감됩니다. 우리 아빠들 정말 이거 뭐 빛의 속도로 이거 예약하려고 정말 난리가 아니죠. 저도 정말 딱 한 번밖에 못 가봤습니다. 예약 정말 전쟁이죠, 전쟁. 자, 이처럼 정말 과천은 테마도시. 좀 어린이들의 천국입니다. 자, 그리고 다음 판교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자, 판교 중에서 먼저 동판교입니다. 자, 동판교 아파트, 우리 부가TV에서 소개시킨 아파트, 뭐, 이 판교는 동판교 쪽은 백현마을과 보뜰마을로 이루어져 있죠. 근데 우리 요 분당 수서간 고속도로를 중심으로 해서 분당 쪽 그리고 판교 쪽으로 나눠집니다. 자, 그래서 이쪽이 백현마을, 판교역을 중심으로 해서 백현마을, 보뜰마을은 북쪽이죠. 보뜰마을. 그리고 우리 부가TV 멤버십상에서 소개해드린 아파트는 각각 3개 단지씩입니다. 그래서 백현마을 1단지인 판교 프로지오 그랑블, 현대백화점 술세권 아파트로 유명한 곳이죠. 판교의 대장, 분당구의 대장 아파트입니다. 판교 프로지오 그랑블, 그리고 백현마을 2단지, 그리고 백현마을 5단지, 현대백화점 그래도 술세권 아파트들을 중심으로 소개를 하고 있고요. 보뜰마을에서는 어디예요? 보뜰 7, 8단지, 9단지 3개 단지를 소개해드리고 있습니다. 자, 이것들 모두 어디예요? 그 유명한 보평초중고 학군이죠. 특히 이 보평초는 혁신초등학교입니다. 뭐 서울 사시는 분들 뭐 혁신초등학교 만든다면 정말 뭐 난리 부르시죠. 반대. 근데 여기는 일부러 그런 혁신초를 위해서 가시는 분들도 굉장히 많죠. 그만큼 성공적으로 정착된 초등학교입니다. 자, 그리고 여전히 학부모들한테 인기 만점이고요. 보평, 초중고 다 그리고 학군 특급 학군입니다. 자, 그래서 보시면 교통을 보시면 판교역이 있고요. 그리고 요쪽에 GTX 판교역이 이쪽에 세워질 예정입니다. 그래서 역시 보뜰 9단지, 백현마을 2단지가 또 역시나 초역세권이 되겠죠. GTX에. 그리고 동쪽으로 임해역과 마주 봅니다. 자, 그리고 중학교로는 이 신백현중학교, 보평중학교가 분당구 전체에서도 탑 10 안에 드는 그러한 특급 중학교가 되겠고요. 자, 고등학교는 어때요? 이쪽 동판교 쪽에서는 보평고, 역시나 분당 중에서는 아주 명문 고등학교가 되겠고요. 분당구 전체를 아우르는 낙생고등학교, 분당구 전체에서 그리고 전국적으로도 일반고에서는 탑급에 드는 것이 낙생고등학교입니다. 자, 보시면은 그리고 편의시설은 이 판교역을 중심으로 역시 많이 몰려 있다는 것을 아실 수 있습니다. 역시 아파트 수혜비에 어때요? 굉장히 적절하게 상가수도
잘 마련되어 있죠. 잘 계획된 도시입니다. 동판교. 자, 그래서 이 낙생고등학교 다시 한번 소개해드리면, 낙생고등학교는 자, 서울대 일단 입학 순위입니다. 전체 29위인데 여기 보시면 다 특목고요. 특목고, 외고, 자고, 자사고 포함한 곳들입니다. 그곳들 빼고 일반고 중에서는 공동 1위에요. 공동 1위. 서초구의 서울고, 상문고, 그리고 그와 함께 이 분당, 그 중에서도 판교에 있는 서판교에 있는 낙생고가 공동 1위입니다. 일반 고등학교 중에서는 서울대 진학률이 그만큼 명문 고등학교고요. 또 특히나 이 낙생고가 유명한 것은 의치한수예요. 전국의 의대, 치대, 한의대, 수의대 보내는 학교로 보면 어때요? 전국에서 9위예요. 특목고, 자사고 뭐 다 합쳐서도 9위입니다. 그만큼 많이 보냅니다. 의치한수를. 정말 명문고라는 것을 알 수 있겠죠. 자, 그리고 그래서 이 동판고를 입지 평가를 해보면 교통은 지하철 두 개가 다닙니다. 판교역, 신분당선과 경강선 두 개가 다니고 있고, 그래서 강남적성 구시적 강남까지 13분 걸립니다. 그리고 교육면에서 어때요? 말씀드린 대로 중학교, 고등학교까지 특급입니다. 학군 특급이고요. 다만 학원가가 좀 약하죠. 말씀드린 대로 중학교 상위권 아이들 그리고 고등학교 아이들을 위한 학원가가 좀 약합니다. 분당, 순회동, 정자동까지 다 라이딩을 좀 해줘야 하는 것이죠. 자, 우리 편의시설은 역시나 굉장히 우수하죠. 굉장히 우수하고요. 다만 병원이 하나 없는 게 좀 아쉽습니다. 그리고 자연환경도 당연히 우수한 편입니다. 우수합니다. 자, 다음 서판교를 보겠습니다. 서판교에서 소개해드릴 곳은 3개 단지입니다. 서판교는 이쪽에 판교원마을, 그 다음에 동쪽에, 그리고 서쪽으로는 산운마을이 있죠. 그래서 판교원마을에서는 9단지, 그리고 7단지 모하메르드 아파트를 소개해드리고 있고요. 저희 똘똘한 아파트 부가팁에서 추천하는, 그리고 산운마을 중에서는 가장 랜드마크가 산운마을 13단지죠. 산운마을 13단지도 제가 경매물건으로 가끔 나와서 가끔 갔던 기억이 있는데요. 약간 고바이긴 하지만 굉장히 정말 잘 지어진 그런 아파트였습니다. 특히 여기 제가 카톨릭 신자이기 때문에 이 서판교 신당 굉장히 또 아주 이쁘게 잘 지었거든요. 그래서 혹시 가볼 게 있으신 분들 뭐 종교를 떠나서 한번 가보시면 굉장히 이쁘게 잘 지어졌습니다. 한번 둘러보시고요. 자, 그래서 이곳을 보시면은 중학교, 이 판교 중학교가 역시 분당고 전체에서 탑 10에 하는 애들은, 그래서 이 판교 내에서만 동판교, 서판교 합쳐서 분당고 전체 탑 10 안에 드는 중학교만 3곳이나 있습니다. 그리고 탑 20로 넓히면 이쪽 운중중학교도 탑 20 안에 들고요. 아까 저쪽 위쪽에 삼평중학교도 탑 20 안에 듭니다. 굉장히 우수합니다. 판교 역시, 서판교 역시. 자, 그리고 지금 상권도 보시면 이쪽 판교연마을도 이쪽 뒤쪽은 전부 이제 상가주택촌이고요. 역시 마찬가지로 이 산운마을 쪽은 어때요? 이쪽 가운데 아주 적당하게 잘 마련되어 있죠. 뒤쪽에 상가주택 있고요. 역시 아주 잘 편의시설도 마련되어 있는 그런 곳들입니다. 그래서 입지를 평가해보자면 교통은 지하철이 없는 것이 좀 약점이죠. 대신에 이번에 아마 월판선이 들어서게 되면 아마 이쯤에 들어설겠죠. 보면은 딱 중간이니까요. 이쯤에 들어서리라고 예상되고요. 다만 강남적 수석이 좀 약합니다. 판교역까지 가거나 아니면 판교 내곡 고속도로를 타고 가게 되겠죠. 자, 그리고 교육면에서는 뭐 중학교, 고등학교가 낙생고가 이쪽에 있으니까요. 뭐 학군 자체는 특급입니다. 다만 학원가 역시 약하다는 것, 그것이 좀 약점이고요. 편의시설도 좀 쏘쏘죠. 서판교는 동판교보다도 더 편의시설 면에서는 좀 더 좀 약한 것은 사실입니다. 자연환경은 뭐 역시나 좋고요. 일자리는 판교 뭐 최고죠. 테크노밸리가 있으니까요. 1, 2, 3까지 준비되어 있습니다. 자, 역시 남판교가 있죠. 뭐 일명 말도 많고 탈도 많은 대장지구죠. 그죠? 대장지구에서 두 곳을 소개해드리고 있습니다. 자, 더샵 판교 포레스 11단지 그리고 신혼희망타운이죠. 성남 판교대장 AC블럭, 이 두 곳이 아마 대장 지역이 될 것 같아요. 학교도 품고 있기 때문에 초중학교를. 자, 그래서 뭐 대장 지역은 따로 평가 안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판교하면 뭐예요? 테크노 도시, 그죠? IT를 비롯한 4차 산업의 메카가 되었죠.
자, 테크노도시. 그래서 뭐 여러분들 아시는 뭐 NC소프트 포함해서 알랩, 네오이즈, 넥슨, NHN, 넥슨 등 게임 회사들, 국내 굴지의 가장 유력한 게임 회사들 다 들어와 있고요. 또 기타 뭐 SK, 포스코, 삼성중공업, 한국타이어, 하나, 삼양, LIG 등 대기업들이 질비하게 들어와 있습니다. 또 위쪽으로 2, 3 준비 중이고요. 그만큼 판교는 그야말로 테크노도시. 아, 멋집니다. 누구나 다 지금 테크노밸리 짓겠다고 모든 지역에서 다 해요. 경기도 어느 지역이나 다 테크노밸리를 짓겠다고 합니다. 근데 대한민국의 뭐 기업이 그렇게 대기업들 뭐 중소기업 유치하면 뭐 산업단지 유치하는 거나 똑같은 거니까 사실 큰 힘을 발휘 못하죠. 대기업을 유치해야 되는데 뭐 대기업이 그렇게 대한민국에 많습니까? 대한민국 더 커져야 됩니다. 정말 지금 무역 수지가 계속 적자라서 좀 안타까운데요. 부디 이 구군이 더욱 융성해져서 정말 많은 경기도 지역들, 테크노밸리들, 특히 상비시 도시들, 자숙 도시를 목표로 하고 있는데 성공하기 바랍니다. 개인적으로. 자, 자, 분당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자, 분당 야탑동에서 출발을 하죠. 분당은. 자, 수인분당선 타고 쭉 출발하면 야탑동이 분당의 첫 지역입니다. 자, 분당 같은 경우는 두 단지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장미마을 8단지 그리고 장미마을 1단지 동부 코오롱이죠. 두 개 단지를 소개하고 있고요. 주로 역세권을 중심으로 지금 일기신도시 특별법상에 역세권 단지가 가장 시범적으로 해도 재건축될 가능성이 높죠. 이게 성공해야 나머지 지역들도 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자, 그래서 시범 단지들 중심으로 일단은 소개를 합니다. 저희 멤버십 서비스에서는. 자, 그리고 교통은 역시 야탄역 수인분당선 하나 지나가고요. 편의시설 보시면 야탄역을 중심으로 분당은 다 이런 식으로 개발됐죠. 여기 있고 역을 중심으로 편의시설이 둘러싸고 있습니다. 뭐 기타 군데군데 뭐 아파트별로 조금씩 있고요. 자, 아이고 지나갔네요. 그리고 그래서 죄송합니다. 입시를 지나갔습니다. 자, 임해동 보겠습니다. 임해동도 마찬가지로 한 개 단지만 소개를 합니다. 임해촌 6단지 청구가 그래도 가장 랜드마크죠. 임해동에서는. 그래서 교통면에서는 지금 임해역이 있죠. 수인분당선 있고 경강선 임해역이 있습니다. 그래서 판교역으로 바로 항정거장만 타면은 판교역으로 지나가죠. 사실 임해동이 예전에는 이 판교가 생기기 전까지 그리고 경강선이 생기기 전까지는 분당 내에서는 좀 뭐랄까요? 좀 제야에 묻혀 있었던 그런 동네였죠. 그러다가 이 경강선이 생기면서 판교에 바로 이웃한 동네로서 굉장히 떴죠. 그죠? 지금은 뭐 굉장히 이제 평당가도 올라가고 유력한 지역이 되었습니다. 자, 임해중학교 역시 분당군의 탑 10 안에 드는 중학교입니다. 자, 그래서 편의시설을 보시면 임해동은 다만 편의시설이 좀 약하죠. 군데군데 그냥 큰 역을 중심으로 한 큰 편의시설은 없고 다만 아파트 단지 내 조그마한 편의시설들이 상업지역으로 존재를 하고 있고요. 자, 그래서 입지 평가를 해보면은 교통은 지하철이 두 개가 있습니다. 그리고 강남 접근성 그래서 양호합니다. 판교역 가서 건너가면 되죠. 자, 그리고 교육은 뭐 쏘쏘 중학교 하나 있으니까요. 그리고 학원가가 조금 약하죠. 그러나 뭐 이웃한 뭐 순회동 정자동 가까우니까 보낼 수 있습니다. 라이딩하기 편하죠. 자, 편의설은 좀 약합니다. 자연환경은 우수하죠. 뭐 일자리야 뭐 판교가 바로 지척에 있으니까 우수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자, 서현역 어때요? 분당에서는 상권이 가장 발달한 지역이죠. 그죠? 야탐역과 함께 상권이 굉장히 발달해 있습니다. 자, 그래서 두 개 단지 소개를 합니다. 역시 역세권, 초역세권, 시범 한양과 삼성 두 군데를 소개해드리고 있고요. 자, 서현역. 자, 수인분당선 하나 지나가고요. 좀 아쉽죠? 자, 그리고 중학교, 서현중학교 역시 분당군에서 탑 10 안에 듭니다. 그리고 서현고등학교도 탑입니다. 고등학교 중에서 분당구에서는 탑 3, 탑 4 안에 드는 그런 고등학교가 되겠고요. 자, 상권이 이렇게 서현역을 중심으로 크게 형성되어 있고요. 학원가는 이쪽으로 주로 이렇게 단지 내 이쪽은 좀 유흥상권이 같이 있기 때문에 조용한 이게 단지 내에서 엄마들은 아무래도 이렇게 유흥가가 없는 곳을 선호하시죠. 그래서 이쪽으로 학원가 특히 효자촌까지 해서 이쪽으로 학원가가 많이 발달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입지 평가를 해보면은 지하철을 하나가 지나가고요. 강남 접근성은 쏘쏘. 그죠? 네. 교육은 양호합니다. 우수합니다. 특이죠, 특. 다만 학원과 쏘쏘인데 쏘쏘 중에서는 좀 그래도 좋은 그런 곳이고요. 편의시설 양호하죠. 굉장히 좋습니다. 그리고 다만 유흥시설이 좀 껴있다는 게 단점이고요. 자연환경 역시 우수하고요. 자, 일자리도 있습니다. 판교가면 멀지 않으니까요. 자, 다음 분당동입니다. 자, 분당동은 어때요? 역시 두 곳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가장 역세권 양지마을 1단지 금호아파트, 5단지 한영아파트. 굉장히 뭐 역세권 좋은 아파트들이죠. 자, 그리고 이곳은 순회역이 지나가죠. 순회역 수인분당선. 그리고 중학교는 어때요? 분당고 투탑이죠. 내정중, 순회중이 다 순회동에 있고, 그래서 순회동이 분당구 내에서도 학원가로는 가장 학군으로 가장 유명하고 학원가도 가장 발달되어 있는 곳이 순회동이죠. 자, 그래서 보시면은 샛별중학교도 굉장히 좋습니다. 탑 10 안에 들어갑니다. 중학교 중에서. 자, 그리고 여기는 이제 분당동에 있는 아파트인데요. 여기 또 아파트 중에서는 소개를 합니다. 자, 편의시설 순회동 이쪽에 좀 학원가 많고요. 역시 마찬가지로 이쪽 단지 내로 학원들이 또 발달해 있습니다. 순회동은. 자, 그래서 입지평가를 보면 순회동만의 입지평가입니다. 지하철 하나가 지나가고요. 그래서 강남 접근성은 쏘쏘. 다만 교육은 정말 특징의 특이고요. 학원가도 유일하게 특입니다. 그리고 편의시설 양호하고요. 자연환경도 역시 우수합니다. 자, 다음 정자동으로 넘어왔습니다. 자, 정자동은 역시 두 아파트만 소개를 해드립니다. 뭐 다 좋은 곳이죠. 분당 내 어느 아파트나 다 너무 좋습니다. 살기는 사실. 자, 두 아파트들씩만 소개해드린 것이 너무 죄송스러울 정도로 그렇습니다. 다만 편의상 또 지면상 그렇게 하는 것이니 양해를 바라고요. 상록마을 3단지가 그래도 정자동에서 가장 랜드마크 아파트고요. 또한 파크부 아파트가 가장 대장이죠. 분당구 내에서도 대장 아파트이고요. 자, 파크부 두 아파트를 소개하고 있고요. 자, 정자역 하면은 역시 여기 두 개가 지나갑니다. 신분당선 정자역. 그래서 강남역까지 한 16분, 15분 정도면 주파하고요. 수인분당선 정자역도 지나갑니다. 그래서 우수하고요. 그리고 정자중학교, 백현중학교 두 개의 중학교가 역시 탑 10 안에 드는 아주 우수한 중학교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쪽 분당중학교, 분당중앙고등학교, 그리고 늘푸른고가 또 분당구 내에서 탑 5 안에 드는 그런 서울대도 많이 보내는 그러한 우수한 고등학교가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역시 분당하면 분당도 이 편의시설이 굉장히 상권이 발달해 있죠. 이쪽으로 뭐 카페촌도 있고요. 분당구 유명한 카페촌도 있고 편의시설이 발달되어 있습니다. 자, 군데군데 아파트 뭐 안쪽으로도 역시 발달되어 있고요. 자, 그래서 이 정자동 역시 지하철이 두 개가 지나가고 강남적 구성도 좋습니다. 그래서 분당구 내에서는 입지평가상으로는 교통면에서는 가장 좋은 곳이죠. 그리고 교육도 그리고 학원가도 뭐 순회동보다는 약간 못하지만 그래도 학원가도 굉장히 발달한 곳 중에 한 곳입니다. 이쪽으로 학원가가 굉장히 많이 발달해 있죠. 그리고 편의시설 양호하고요. 당연히 자연환경도 좋습니다. 자, 그리고 구미동, 그 다음에 금곡동 구미동 있죠. 이쪽이 금곡동 쪽에 청솔마을 쪽, 구미동이 까치마을, 그리고 하얀마을 있고, 그 다음에 다음 페이지 있는 무지개마을까지 구미동으로 이어집니다. 자, 그래서 이곳에 두 곳, 일단 이쪽 미금역 중심으로 두 곳을 소개해 드립니다. 까치마을 성경, 그리고 금곡동 중에 청솔마을 9단지 중흥아파트를 소개해 드리고 있고요. 자, 일단 요곳 역시 미금역이 수인분당선도 지나가지만 정말 엄청나게 이 신분당선 만들어질 때 엄청나게 정말 대물을 한 곳들이었죠. 왜냐하면 당시만 해도 이 금곡동 구미동이 이 분당 쪽에서는 조금 약간 제야에 있었던 곳이죠. 저쪽 임해동과 함께. 그래서 그것을 극복하기 위해서 주민들이 정말 단합을 해서 역사를 유치를 하는데 성공을 했습니다. 그래서 미금역이 만들어졌고요. 자, 그리고 이곳 편의시설을 보시면 역시나 이쪽에 역을 중심으로 해서 좀 발달을 하고 있고요. 뭐 물론 아파트 단지 내에도 뭐 일부 있습니다. 자, 다만 그래서 입지평가를 해보면은 지하철 두 개가 지나갑니다. 그래서 강남 접근성도 양호한 편이죠. 왜냐하면 신분당선이 있으니까요. 그리고
다만 교육이 좀 약해요. 그러니까 탑10 분당구 내에서 탑10 안에 드는 중학교 없고 고등학교도 탑5 안에 드는 고등학교가 없습니다. 그리고 학원가 역시 좀 약하고요. 편의설은 뭐 양호한 편이고 자연환경도 역시나 우수합니다. 자, 그래도 이쪽의 자랑은 어디예요? 금곡동 구미동 자랑은 분당 서울대학교 병원이죠. 분당구에 대학병원급이 세 군데가 있습니다. 분당 차병원, 분당 재생병원, 그리고 분당 서울대병원. 그래도 뭐 브랜드상으로는 서울대가 제일 좋잖아요. 그죠? 그래서 분당 서울대병원이 그래도 있다는 것 자랑거리죠. 자, 그리고 구미동 마지막으로 무지개 마을이죠. 그죠? 자, 요주기부는 오리역을 지나가는 곳이 되겠습니다. 무지개 마을 4단지 중앙아파트를 소개해 드리는데요. 무지개 마을 4단지를 제가 따로 페이지를 하나 바꿔서 소개해 드리는 이유가 있어요. 이 아파트는 분당을 포함해서 일기 신도시 중에서는 거의 유일하게 리모델링을 해서 지금 분양하고 있는 아파트입니다. 자, 대단하죠? 최초의 아파트입니다. 리모델링을 완수하고 있는. 그래서 아주 저는 높이 평가를 합니다. 왜 보면은 뭐 서울도 마찬가지고 사실 리모델링 돈 들어간다고 싫어하잖아요. 재건축 어떻게든 재건축 가능해갖고 그것도 최대한 용적률 받기 위해서 정말 가전 데모 다 하고 그죠? 그래서 용적률 최대한 높인 거 그리고 용적률 반 공공임대 기부채 하나 파고 그나마 사업성 좀 높여서 그 올린 용적률로 일반 분양분 늘려서 그죠? 그걸로 사업성을 좀 높이는 그런 형태를 띠죠 대부분은. 근데 좀 부촌들을 중심으로 해서 좀 뭐랄까 프라이드가 높은 지역들은 어때요? 용산이 주로 그렇고요. 뭐 반포나 또 강남권에서 일부 단지들 리모델링 하는 단지들 어때요? 우린 뭐 돈이 있는데 임대주택 안 넣어 하는 그런 곳들이 있죠. 그죠? 자, 근데 신도시 중에서는 그런 곳이 없었어요. 그 어느 곳도 리모델링을 뭐 추진하는 곳은 있는데 그것이 동의율을 다 얻기가 쉽지 않았었습니다. 근데 유일하게 성공한 곳. 그래서 저는 무지개마을 이 4단지 높이 아주 삽니다. 높이 사고 있고요. 자, 그래서 오리역 그리고 상권도 이렇게 좀 크게 형성되어 있습니다. 여기에는 이쪽은 수지마을입니다. 수지마을과 함께 공생하고 있는 곳이죠. 자, 그래서 구미동까지 마쳤고요. 그래서 마지막으로 종합평가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과천시, 판교, 그리고 분당 나눠서 세 곳을 나눠서 하겠습니다. 먼저 과천시입니다. 두구두구둥. 과천시는 어때요? 자, 먼저 교통. 자, 지하철 현재 하나이지만 강남 접근성 괜찮고요. 부도심 접근성도 괜찮아서 B. 그래서 25점 만점에 20점이고요. 자, 교육면에서 어떻다 그랬어요? 자, 중학교는 좋아요. 근데 문제는 고등학교 서울대 10명 이상 보내는 학교가 없고요. 또 학원가가 없습니다. 그래서 학원가가 약해요. 말씀드린 대로 과천은. 그래서 교육이 약해서 C. 그래서 20점 만점에 12점입니다. 그리고 편의시설 뭐 백화점은 없고요. 마트가 있습니다. 쇼핑몰도 없고요. 마트 한 곳이 있고요. 종합병원이 없는데 다만 서울랜드나 동물원을 비롯한 테마파크가 너무 많죠. 너무 잘 되어 있다 그랬어요. 그래서 그것이 가산점을 받아서 그래도 B등급. 그래서 15점 만점에 12점. 자연환경 어때요? 자연환경 말씀드린 대로 관악산, 청계산을 끼고 있고 공기 뭐 단순히 뭐 강산천, 강산, 천, 호수, 공원을 낀 것뿐만이 아니라 산이 있잖아요. 산 정말 그죠? 강과 산이 자연환경에서는 뭐 천연이니까 가장 대표적이죠. 그죠? 그래서 A 그래서 10점 만점에 10점. 그래서 입지요소로는 54점입니다. 그리고 투자요소 상황에서는 일자리 면에서는 지금 이제 과전 지정차가 들어오면서 대기업도 들어오고 있고 중견기업들 많이 유치되고 있고요. 그래서 20만 명 이상 들어올 예정으로 있고요. 또 지하철 등도 신설 예정이 있죠. 그리고 재개발 재건축 지금 계속 2기, 3기 진행 중입니다. 그래서 10점. 그리고 다만 공급량이 약간 많은 정도예요. 그래서 투자요소 합계가 24점. 그래서 합계 점수는 78점입니다. 그래서 과천은 냉정하게 보면 투자평가상에서는 좀 낮은 편이에요. C뿔.
10불입니다. 하지만 어때요? 본질 요소는 아파트로 들어가면은 지금 재건축 됐거나 재건축 중인 곳밖에 없죠. 또는 입주 예정인 아파트들, 분양 예정인 아파트들. 그래서 올 신축으로 탈바꿈 하는 지역 도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아파트 요소가 만점이죠. 4점, 20점 만점에 20점. 그래서 합계 점수는 98점인 곳입니다. 다만 투자평가상에서 이 78점이라는 것이 좀 아쉬워요. 그죠? 말씀드렸죠. 저는 과천에 뭐 투자해 놓은 상태이지만 냉정하게 평가한 겁니다. 그래서 과천 시민 여러분 정말 이제 지정타도 들어오고 하는데요. 교육, 특히 학원과 정말 유치에 노력하셔야 되고요. 또 더군다나 인구 더 늘리셔야 해요. 저는 3기 신도시 더 크게 늘려야 한다고 봅니다. 과천분들 정말 싫어하시거든요. 지금만으로도 정말 좋다 생각을 하세요. 또 재건축 자체도 반대하시는 분들 많아요. 너무 쾌적성이 떨어진다고. 뭐 여유가 있으시니까 물론 그러시겠지만 다만 인구 한 30만 돼야 돼요. 그래야 백화점 들어오고 병원도 들어옵니다. 그래야 과천이 다시 한번 서초구 강남구에 육박하는 그러한 도시로 거듭날 수 있다는 거 다시 한번 제가 조언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더 젊어져야 하고요. 자, 다음 판교입니다. 비교 한번 해보세요. 과천분들. 자, 판교 교통 어때요? 지하철 등 둘 이상 있고요. 강남 30분 이내. 교통은 A죠. 그래서 25점 만점에 25점. 자, 교육면에서 어때요? 중학교, 고등학교 다 특급입니다. 다만 학원가가 없어요. 학원가. 그죠? 그래서 B등급 갔어요. 아깝습니다. 20점 만점에 16점. 분당구 전체로 봤으면 판교도 A등급인데 지금 분당구를 나눠서 비교를 하고 있기 때문에 B등급으로 밀린 겁니다. 16점. 자, 편의시설 어때요? 백화점 마트 다 있습니다. 그죠? 다만 종합병원이 없어요. 그죠? 그래서 아쉽지만 B등급. 그래서 15점 만점에 12점. 그리고 강산천호, 강산은 없지만 천, 호, 공 중 둘 이상 있어서 역시 B등급. 그래서 10점 만점에 8점. 투자 점수로는 61점입니다. 판교. 아까 과천보다 높죠? 그렇다니까요. 자, 투자 요소 봅시다. 자, 대기업 1개 이상이고요. 일자리도 30만 개 이상 있습니다. 이미 판교 1 성공했고 2, 3까지 있어요. 그래서 10점 만점에 10점. 자, 호재 면에서는 지금 교통 호재는 있는데 개발 호재가 좀 없죠. 그래서 C. 그래서 10점 만점에 6점. 자, 공급 면에서 어때요? 입주 물량 없습니다. 판교는. 그래서 10점 만점에 10점. 그래서 합계 점수, 투자 평가 점수 합계가 87점. 과천보다 높아요. 그죠? 자, 그리고 다만 아파트 본질 요소로 보면은 이제 준신축으로 다 들어가죠. 준신축 대단지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20점 만점에 16점. 그래서 평가 점수 B 플러스. 과천보다 높아요. 그리고 아파트 요소를 합쳐도 역시나 103점으로 다소 높습니다. 자, 판교가 그래서 평가 점수 면에서는 과천보다 높은 것이 사실이고요. 다만 말씀드린 대로 전체 평단가 면에서는 상위 평준화가 되어 있는 곳이기 때문에 과천이 또 새 아파트다. 그런 장점은 있습니다. 자, 다음 분당을 보겠습니다. 분당 놀랐습니다. 저도 놀랐습니다. 자, 보시죠. 교통. 그래도 신분당선이 지나가기 때문에 지하철 등 2개 있죠. 수인분당선, 신분당선이 있고요. 또 임해역 쪽으로 경강선까지 있어요. 3개나 있습니다. 어쨌든. 그리고 강남 30분 이내 그래서 갈 수 있습니다. 웬만한 지역들은. 그래서 25점 만점에 25점. 자, 교육면 어때요? 중학교 학업 성취도 95% 이상인 곳이 뭐 무려 10군데 이상 있어요. 자, 고등학교 어때요? 서울대 10군데 이상 보낸 곳이 4군데 있습니다. 그리고 두세 군데 있고요. 학원가 뭐 지금 대시동, 목동과 같게 3대 학원가가 되어 있죠. 이미. 자, 대단합니다. 그래서 A. 그래서 20점 만점에 20점. 자, 편의시설 어때요? 백화점 있죠? 백화점도 역마다 다 있어요. 아니면 백화점이 없는 곳은 마트 다 있어요. 쇼핑몰. 참 대단합니다. 역을 중심으로 다 있죠. 야탐역, 서현역, 정자역,
미금역까지 다 있습니다. 종합병원도 3곳이나 있다고 그랬어요. 야탑동 어디요? 그다음에 금곡동, 그죠? 금곡동 구미동 쪽으로 3군데나 있습니다. 종합병원도 대단합니다. 그리고 그래서 15점 만점에 15점. 자, 자연환경 어때요? 자연환경이 B폰데 호수가 들어갔죠. 호수 있고 천 있고 공원이 있네요. 3곳이 있습니다. 그래서 역시 만점이에요. 10점 만점에 10점. 그래서 입지 요소만 보면 분당은 70점 만점에 70점입니다. 대단합니다. 박수 보내드립니다. 저도 이렇게 냉정하게 평가한 건 이번에 처음이거든요. 깜짝 놀랐습니다. 그래서 가면 분당 하고 일기 신도시 중에서도 분당을 가장 1급지를 보는 이유 여기에 있습니다. 자, 투자 요소 볼까요? 판교하고 분리가 됐습니다. 그래서 대기업 그래도 뭐 두산이나 또 네이버 등이 있죠. 그래서 대기업 한 곳 이상 20만 명 이상 유치가 되어 있기 때문에 10점 만점에 8점. 자, 호재 요소를 보면 교통개발 요소 중에 하나 정도 그래서 10점 만점에 6점. 호재 요소가 좀 떨어지네요. 그리고 공급 요소는 입주 물량이 없습니다. 분당구. 그래서 10점 만점에 10점. 그래서 투자 요소도 24점. 투자평가 종합점수로는 94점으로 세 곳 중 1위예요. 1위. 과천, 판교, 분당 중에서 단순히 입주요소, 투자요소를 포함한 종합평가, 투자평가로는 1위 한 곳이 분당입니다. 놀랍습니다. 다만 분당이 떨어지는 건 뭐예요? 본질 요소, 즉 아파트 자체죠. 아파트가 다 구축이에요. 그죠? 그리고 아직 재건축이 유언해요. 이번에 일기 신도시 나왔지만 제가 볼 때 만만하지 않다고 그랬어요. 뭐 빠르면 10년 얘기하지만 10년은 정말 어림없을 것 같고요. 아무리 빨라야 15년, 길면 20년까지도 소요될 수 있습니다. 분당분들한테 죄송하지만. 그래서 투자 요소는 너무 좋아요. 하지만 아파트 자체 요소가 좀 많이 갉아먹는다 하는 점을 참고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전체를 놓고 종합평가를 합니다. 이거는 종합평가 포함 과천, 판교, 분당 세 군데를 비교한 겁니다. 먼저 테마도시. 자, 과천은 테마도시라 그랬죠. 테마도시에서 살고 싶은 분. 그래서 특히 새 아파트, 그죠? 신축 대단지 아파트에서 무엇보다 자녀들을 그저 건강하게만 자라다오, 이쁘게만 커다오, 또 행복하게 자라다오 하는 부모님들, 그죠? 뭐 공부 좀 못하면 어때? 공부 잘하면 다행이고 나는 건강한 게 최고야 하는 분들, 그런 분들은 과천으로 가시는 거죠. 그죠? 그리고 다음 테크노도시. 이름만큼 세련됐죠. 그래서 테크노도시에서 살고 싶은 분, IT의 메카죠. 그리고 준신축, 비교적 그래도 새 아파트 느낌이 나니까요. 준신축 아파트에서 자녀를 역시나 세련되게 키우고 싶은, 공부도 좀 하고, 그죠? 좀 자유롭고, 역시 벤처기업들이 많으니까요. 게임 회사들 많으니까 세련되게 키우시고 싶은 분들 어디? 판교로, 그죠? 판교 가시면 되겠죠, 그런 분들. 자, 그 다음 천당 밑에 분당. 자, 천당 밑에서 살고 싶은 분. 그래서 아까 입지면에서는 투자 점수면에서는 최고라 그랬어요. 그죠? 그래서 천당 밑에서 다만 구축. 그래서 시간은 좀 걸리겠지만 내가 몸택하면서 그래, 내 한번 희생해서 우리 아이 공부도 잘해. 또는 내가 우리 아이 반드시 서울대 스카이 보내고 말 거야. 자녀 학교에 불타는 그런 분. 그죠? 그런 분들은 어디로 가요? 분당으로 가시면 되겠죠. 또 상대적으로 가격도 저렴하죠. 과천 판교에 비해서. 그런 분들은 분당으로 가면 되겠죠. 자, 이렇게 정리를 해 드리겠습니다. 자, 그래서 저희 부가TV에서 멤버십 서비스를 통해서 이런 똘똘한 아파트들을 제공을 해드린다고 했어요. 과천에 18개 아파트였다가 지금 좀 더 늘었고요. 21개 아파트. 그리고 성남도 지금 22개 아파트인데 조금 더 늘었습니다. 대장동까지 해서. 그래서 이 아파트를 간단하게 보시면 역시나 지금 투자 대상으로 그래도
우리 멤버십 서비스 통해서 권해드리는 아파트만 살펴보겠습니다. 과천에서는 이 중앙동 아까 11단지죠. 에코팰리스 그리고 7단지를 재건축한 센트럴 프로지오 서밋 두 아파트가 다 30% 넘게 하락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아파트 그래도 관심을 가져보시고요. 자, 그리고 원문동 2단지를 재건축한 유어필드 그리고 3단지 재건축한 레멘슈루 두 곳도 역시 30% 넘게 지금 하락을 하고 있습니다. 하락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역시 좀 관심 갖고 보시고요. 자, 분당 같은 경우는 어때요? 지금 판교 쪽에서는 없고요. 이 분당으로 판교 쪽에 한 곳이 있네요. 운중동 산운마을의 13단지 아까 말씀드린 13단지가 30% 넘게 34.6% 정도 하락률을 보이고 있고요. 그리고 야탑동의 장리마을 동부 코오롱 아파트도 역시 37% 정도 하락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역시 혹시나 갈아타기 원하시는 분 중에서는 이 가격 이하라면 한번 고려를 해보실 단지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 똘똘한 아파트 매매가 전세가 추이에 대해서는 제가 다음 2부에서 OBS 스튜디오를 통해서 좀 핸드폰 상으로 좀 보기가 힘드시거든요. 그래서 좀 더 이 페이지는 특히나 이제 PC 화면이나 스마트 TV에서 보시면은 최적화되어 있으니까 보시고요. 저도 집에서는 이제 82인치 텔레비전이거든요. 그래서 82인치에서 보시면 정말 크니까 너무 좋습니다. 여러분도 스마트 TV 이참에 한번 하나 장만하셔갖고 보시면은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어쨌든 OBS 스튜디오를 통해서 조금이라도 더 큰 화면으로 여러분들에게 방송을 2부를 통해서 방송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당신의 선택은 어디입니까? 자, 북아페아가 추천하는 그러한 똘똘한 아파트들로 이루어진 마을을 뜻합니다. 전국에. 그래서 그 중에 테마도시 과천, 테크노도시 판교, 천당 아래 분당, 우리 경기도 A그룹에 속하는 곳 중에서 세 지역을 선택해서 비교를 해보았습니다. 자, 반전이 있었죠. 과천이 가장 입지가 상위 지역이고 아주 미세하게 판교, 그 다음에 분당인데 오히려 투자평가면에서는 분당이 가장 높고 다음 판교, 그 다음 과천 순이다 거꾸로 참 반전이 일어났습니다. 자, 그래서 1부 이 정도로 마치겠고요. 자, 2부를 통해서 자세하게 각각 지역에 대한 똘똘한 아파트들 여러분께 소개해드리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장시간 했는데요. 그리고 제 방송이 다 장시간입니다. 다 강의용이기 때문에 그래요. 제가 말씀드렸죠. 부가TV는 구독만으로 여러분들 일반 매매는 물론 경국매까지 다 하실 수 있도록 만들어 드린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다 강의형 포맷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좀 깁니다. 이 점 양해해 주시고요. 대신에 끝까지 보신다면 분명히 여러분들에게 큰 인사이트와 함께 아파트 매수하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을 제가 자부합니다. 자, 그래서 이상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부자를 거꾸로 하면 뭐라고요? 자부. 자, 모두가 스스로를 자부할 수 있는 그러한 부자가 되시기를 다시 한번 기도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방송 마음에 드셨다면 좋아요, 구독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